그 라디안의 유래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유래를 공부하다 보니 계산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 그러니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인 라디안이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라디안으로 쓰게 된 건데 나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원리처럼. 라디안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라디안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각도라고 생각해서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라디안은 각도가 아닙니다. 라디안은 길입니다. 길이.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의 각도, 그죠?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디안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이게 머신러닝의 어떤 분 때문에 이 라디안을 알아야 되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제가 이제 RNN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텐데, 예를 들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그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하려면, 벡터의 내적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삼각함수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삼각함수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삼각함수에서는 각도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도 몇 도 하는 걸 쓰지 않고 라디안 개념을 이용해서 각도를 재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라디안의 유래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유래를 공부하다 보니 이게 수학자들이 이 각도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니 좀 힘들다인 거죠. 힘들어서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더 쉽게 각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인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각도가 더 편한데 라디안으로는 이 목의 가시처럼 이게 잘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거죠. 각도를 라디안으로 계산한다는 게 그냥 이거는 정말 수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냥 수학이야. 예, 그냥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라디안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공식을 이해하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 만들어져 있는 원래 기본 태생 자체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각도는 계산할 때 계산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 그러니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인 라디안이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라디안으로 쓰게 된 건데 나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원리처럼. 그러면 기본적인 원의 원리부터 조금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니까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지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주율은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원주율은 이 지름 있죠. 이 지름과 이 원의 둘레 사이의 비율인 거죠. 얘를 처음에 왜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원래는 원의 둘레를 알고 싶은 거예요. 원의 둘레를 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이게 특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원의 둘레를 알면, 예를 들어, 나는 요만한 원의 둘레도 알고 싶고, 이런 원의 둘레도 알고 싶고, 이런 원의 둘레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자세히 보니,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이 모든 원의 이 둘레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비율이 있었다는 거죠. 얘하고 이 둘레의 비율, 그리고 얘하고 이 둘레의 비율, 그리고 얘하고 이 둘레의 비율. 예.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비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그게 3.14였다인 거고요. 자, 그래서 3.14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 왜 3.14가 중요하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많아요. 1, 2, 3, 4, 5, 6 뭐 이런 것도 있고 1.5, 2.8, 뭐 4.6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죠. 근데 특이하게 수학에서는 몇몇 숫자들에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라는 것도 있죠. 자연상수 2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 3.14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한테만 3.14라는 이 숫자한테만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게 뭐냐? 그거를 이해를 조금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에 3.14라고 적은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친근하게 알고 있는 거는 3.14는 무리수기 때문에 즉 유한하지 않게 계속 반복하죠. 3.14 뒤에 3.14, 19 뭐 이래가지고 쭉 반복될 텐데 19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쭉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 얘를 다 길게 막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파이라고 두자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라고 두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지름과 얘의 비율. 자, 그럼 얘의 의미는 비율이 3.14라는 거고 만약 그러면 이 지름이 그럼 1일 때는 지름이 1인 원의 요 원둘레는 그냥 3.1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름이 1cm인 원의 둘레는 3.14cm입니다. 근데 이 단위는 이제 일단 생략하고요.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름이 2인 원은 얼마가 될까인 거예요. 그러면 지름이 2인 원은 그냥 단순히 비율이 지름이 1에서 이 지름이 1에서 2로 2배 늘어났으니 이 원의 둘레도 2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1일 때 3.14였으니 2일 때는 2 곱하기 3.14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6.28이고 이 6.28은 2파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파이가 3.14니까요. 자, 여기는 이미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수학에서 어떤 각도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 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계산을 해야 될 때 지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반지름을 이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라디안이나 호 때문이긴 한데 호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명확하게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지름보다는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반지름과 그러면 이 호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수식이 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 R은 파이 R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여기에 원의 둘레를 한번 보시면 지름 내 3.14배인 거잖아요. 그죠? 이 L은 R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파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이 의미입니다. 파이인 비율이죠, 비율. 3.14라는 비율이 있으니 거기에 이 지름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름은 반지름으로 표현하면 반지름 두 개를 합치면 지름이니 2R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2R 파이가 실제로는 맞는데 우리는 2R 파이보다는 아마 2파이 R이 더 입에 익을 거예요. 학교에 그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유는 조금 있어요. 뒤쪽에 이제 점점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요렇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R 즉 지름의 파이 배다라고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2파이 반지름의 2파이 배다라고인 거죠. 즉 반지름의 6.28배라고 계산을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표현은 반지름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2파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수식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표현은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R일 때 이 전체 원의 둘레 반지름이 R일 때 이런 원이 생기겠죠.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입니다. 그런데 2파이 R 2 붙여서 얘기하기 좀 불편하고 뒤쪽에서도 그 개념보다는 반원의 개념 반지름일 때는 반원의 개념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일 때는 요 반원의 길이가 파이 R이라는 거죠. 즉, 반지름이 R이면 그냥 반원의 둘레는 거기에 반지름에다가 파이 배만 하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반지름이 반원의 길이가 되고, 그러면 전체 온원의 길이는 그거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파이 R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이게 예전에
히르키미데스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레카를 외치신 아저씨 있잖아요. 예, 고대에 계셨던 그 유레카를 외치신 그 아저씨가 찾아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을 예전에 이 원의 이제 길이는 그러면 알겠는데 이것에 그러면 넓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찾은 방식은 뭐냐면 요렇게 찾은 거죠. 그럼 이 원의 넓이는 도저히 계산 못 하겠는데 사각형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사각형은 밑변 요거 x 이게 만약에 y라고 하면 x 곱하기 y 하면 되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요렇게 쪼갠 겁니다. 예. 그러면 얘를 쪼개면 여기 밑에 있는 요 노란색 같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들이 막 생길 것이고 걔를 일렬로 쭉 세우고 그 다음에 요 흰색도 원의 절반인 요 흰색도 쪼개서 요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맞춰 넣는다고 하면 이 모양이 거의 사각형하고 비슷한데처럼 생각이 된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대단하죠. 그죠? 저는 못 냈을 텐데 어쨌든 개념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삼각형을 점점 더 짧게 쪼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분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짧게 쪼개면 요게 사각형인 거고 그랬을 때 요 밑편 요 긴 길이는 자세히 봤더니 파이 r인 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즉 요 반원의 길이와 반원의 이 둘레 길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파이 r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름이 아닌 반지름을 이용했죠. 그죠? 그래서 r이 되는 거고 물론 지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반지름이 좀 더 편한 그러니까 지름이 더 편하다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학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반지름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에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 앞에 요 수식은 뭐냐? 면적은 2파이 r. 자, 2파이 r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씩 뜯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머신러닝 CNN 할 때도 살짝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CNN이나 뭐 이런 머신러닝 하는 그 수식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 수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수식이 의미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저도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걸 증명할 수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를 증명까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면 2파이 r은 뭔가요? 2파이 r은 결국은 이 전체의 지름이잖아요. 그죠? 이 지름 곱하기 r은 반지름이죠. 곱하기 거기 2분의 1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이거하고 같다라는데.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유레카를 외치신 그 아저씨 이름이 갑자기 헤르미키데스였나요?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반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요. 온 원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원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이 원이랑 똑같이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짜가는 겁니다. 다 짜개면 삼각형이 여러 개의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 여러 개의 삼각형을 밑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이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일 거고 이런 삼각형들을 이렇게 이어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붙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겹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은 뭐냐 하면 얘는 반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얘는 온원을 가지고 계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레카를 외친 그 아저씨가 실제로는 이 온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들 또 똑같은 개념으로 막 삼각형을 잘게 쪼갰을 때 이게 사각형하고 같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 밑변의 길이 요 길이는 결국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파이
2파이 r이 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높이는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다.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원을 두 개를 놓고 나는 원 한 개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원을 두 개로 가정하고 이런 논리를 전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 한 개의 면적은 두 개를 했으니 나누면 되잖아. 2분의 1로. 그래서 얘를 나누자. 절반을 이렇게 나누자. 라고 했더니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나누게 되면 요렇게 요거 사각형이 아니고 요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죠? 요런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삼각형 구하는 공식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죠? 그래서 밑변은 2파이 r, 밑변은 이 원의 전체 둘레인 요거 2파이 r, 그리고 높이 r, 예, 그리고 그걸 2로 나누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인 거죠. 자, 그러면 아마 이해는 되셨을 거고, 요 세 개는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는 수식들도, 뭐 하는 건지가 아마 이해가 됐을 거고, 자, 이 이런 원의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안. 그러니까 각도라는 개념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라디안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라디안은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각도라고 생각해서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라디안은 각도가 아닙니다. 라디안은 길입니다. 길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라디안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60진법을 10진법의 실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실수는 10진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직선상에 10진수로 되어 있는 숫자를 쫙 배열할 수 있는 모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60진법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특히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60진법이 서로 달라지고 우리는 대부분 다 10진법 내에 이 10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실수 내에서 수학 계산들을 하는데 60진법, 진법이 이렇게 달라지면 계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10진법으로 바꾸자. 실제로 정확하게는 10진법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실수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실수로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실수로 바꾸는 건 여러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게 원이 이만큼 있으면 얘를 360이라고 하는 거는 60진법을 이용하는 건데 66이 36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60진법을 이걸 이용한 거고 이거의 정확한 또 히스토리는 다른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많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각도라는 거는 이 각도를 잘게 이렇게 쪼개는 거죠. 쪼개서 요 쪼갠 개수를 36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360개를 만들고 1도면 그 중에 요 한 개만큼 되는 요 각도를 1도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하필 360개였냐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기심이 아니고 이 뒤에 라디안이 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제 라디안이 각도보다 그러니까 몇 도, 360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계산이 더 쉽네?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왜 360개였을까라는 거죠. 360개 아니어도 됩니다. 360개 아니어도 되고요. 이거 400개 만들어도 되고 500개를 나눈 다음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논리 안에서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랬느냐 하면 360은 이게 60진법이 나온 이 고대의 이 달력과 뭐 이런 마야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360으로 나눠봤어요. 360으로 나눠봤더니 각 중에서 좀 특이한 각이 있죠. 예를 들면 이 90도라는 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90도. 그러면 얘를 360개로 나누면 정확하게 떨어져서 여기에 90이라는 요 직각은 90이야라는 90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400개로 나눈 다음에 요 정확하게 90도가 떨어지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잘 안 돼요. 500개, 600개 각각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기 편한 방식. 라디안도 뒤에 가보시면 계산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실제로는 예전에 각도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각도를 만들 때.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하다 보니 360도가 괜찮겠다 해서 360도가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디안의 개념은 뭐냐? 자, 그럼 360도의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고, 라디안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길입니다. 길이. 각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도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각도가 아니고 길인데, 어떤 길이냐 하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1라디안, 1라디안 단위죠. 1cm는 무엇이냐? 1m는 무엇이냐? 1kg은 무엇이냐와 같은 얘기입니다. 1라디안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R하고 L이 같을 때, 즉, 이 반지름의 길이와 요 곡선 있죠, 곡선. 요 곡선, 호라고 얘기를 하는 요 곡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만약에 봤을 때, 그랬을 때 나오는 이 도수를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한 거죠.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왜 해필 이 반지름하고 길이를 같은 상황을 라디안으로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 뒤쪽에서 계산해보면 압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절묘하게 이걸 맞춰놨기 때문에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이 지금도 사용이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공식을 할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편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를 살짝 표현을 해보면 결국 R과 L은 같아야 돼요. 1라디안은. 그 다음에 그 R은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실수이기 때문에. 60진법이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조금 다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과 일단 먼저 제가 이 동영상을 보려면 좀 화면을 좀 전환해야 돼서